자, 이제 오늘 수업 좀 시작해보자. 오늘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쪽 있잖아. 지금 하는 거 다음 거. 그게 할 내용들이 좀 많아. 그래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진 않고 좀 며칠 이렇게 좀 두고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빠르게 나가보자.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는 삼각비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우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를 저렇게 a분의 b, a분의 c, c분의 b다라고 저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배웠다고 했었어. 기억나지? 자, 이 상태에서 잠깐 혹시 좀 다 들어왔어? 애들? 그거 안 보고 있었네. 2번 친구. 2번하고 24번. 어제랑 똑같은데? 두 명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일단 수업하고 있으면서 기다리자. 24번. 자, 그래가지고 보자. 우리가 이 성질을 더 포괄적으로 크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고민한 게 삼각함수였어. 기억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각을 설정을 했을 때 어떤 원 위에 있는 점 P라는 게 있으면 그거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원점까지의 거리 다시 얘기해서 반지름으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하자라고 했었지.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피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원래 사인 하듯이 x분의 아니 반지름분의 y값이 사인이었지. 근데 이때부터 이 y값이란 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었어. 그 다음에 반지름분의 x값이 코사인이었고 마지막으로 x분의 y가 탄젠트다 라고 배웠었지. 기억나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각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코사인 4분의 5파이 같은 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으면 그 4분의 5파이를 일반각으로 가질 때 단위원 위에 그 점 P가 어떻게 되냐 다시 해서 우리는 이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었지.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었지. 왜 단위원이었냐? 단위원 위에서 생각하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그 점의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 바로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단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었고, 자,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게 그 xy 값에 따라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를 좀 유추해낼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는 4분면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좀 부끄럽지만 올사항코라는 거 우리 외우자고 했었지?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올, 모든 애들이 양수고 2사분면에서는 싸니까 사인, 3사분면은 안,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이 양수다라고 생각하자고 했었지. 기억나지? 여기까지 했던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보자. 그 유찬이가 반장이지. 유찬아 그 2번 친구랑 24번 친구 한번 연락 한번 해줄래? 2번이 누구냐면 교원이고 24번은 민호, 허민호. 2번하고 24번. 교원이 민호. 그냥 한번 카톡이나 이런 거 하나 보내놔줘. 굳이 너 전화까지 하면서 수업 안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삼각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건데 이건 결국엔 무슨 얘기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사인이라는 게 있었고 코사인이라는 게 있었고 탄젠트라는 게 있었어. 알겠지? 이거를 서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들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사인을 가지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 탄젠트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 거냐 보자. 선생님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단위원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자. 원은 이거를 요약했어. 잘했어. 원은 아무리 그려도 늘지가 않아. 옛날부터 막 그런 얘기 있잖아. 원 잘 그리면은 막 이상한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있죠. 자, 보자. 우리가 단위원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 알겠지? 사인 코사인을 이해하는 데는 단위원이 가장 좋거든. 그래서 어떤 각 세타에 대해서 이 점을 x, y라고 하자고. 됐어.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했었냐? 얘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x는 코사인 세타고 y는 탄젠트 세타고 탄젠트 사인 세타고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다 라고 했던 게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던 거지. 다들 기억나지? 자, 이거를 한번 응용을 해볼 거야. 어떤 거를 응용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점부터 좀 바꿔볼 거야. 어떻게?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니까 이 점은 이제부터 어떤 일반 각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이제부터 써도 될까? 이해해야 되지? 자,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고 다들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지?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합쳐볼 거야. 어떻게 합칠 거냐? 첫 번째로 우리는 자,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그거를 저 방정식에 원의 방정식에 넣어도 성립을 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공식은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공식이 하나 나오겠지. 이해돼? 자, 그때 우리가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도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사인 세타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 제곱을 이 코사인하고 세타 사이에다가 이렇게 많이 쓸 거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래서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알겠지? 사인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이해가 됐지? 자, 이렇게 첫 번째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각도가 같을 때 코사인하고 사인을 제곱해서 더하면 1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두 번째 공식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에서 파생될 거야. 어떻게?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어 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어? 이해해야 됐지?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으로 안 나누고 사인 제곱으로 나누어 보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지.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자, 네 번째로 나오는 공식은 뭐냐? 자,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는 걸 받아보니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래. 근데 x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다. y는 사인 세타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고 해줄 수 있겠어?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면 뭐가 보이냐? 우리 위에서 썼던 얘는 다시 얘기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을 제곱한 거겠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돼? 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식 같은 경우에도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사인분의 코사인을 제곱한 거지. 그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사인분의 사인을 역수치한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더하기 1은 사인 제곱분의 1이다 라는 이 네 가지 공식을 많이 이용할 거야. 이해가 됐지? 됐어? 자, 그런데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를 주의해야 된다? 항상 각을 주의해야 되겠지. 각이 같을 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야겠지? 이해되지?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까지 선택을 할 친구들은 이거 뭐 탄젠트 분의 1, 코사인 분의 1, 사인 분의 1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 그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면 얘가 더 깔끔하게 바뀌겠지. 근데 지금은 한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자. 5번 문제를 보니까 5번 문제를 보니까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 사이의 어떤 각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여기에는 몇 사분면? 제 3, 4분면이구나. 이런 게 보여야 돼. 이해가 됐지? 그럼 제 3, 4분면이란 걸 알면 뭐가 같이 또 보여야 돼? 제 3, 4분면에선 뭐가 양수다? 올사 아니니까 탄젠트가 양수구나. 라는 걸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을 알고 있는데 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하지. 그럼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란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해도 되겠어?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5니까 제곱하면 169분의 25네. 그래서 1에서 169분의 25를 빼주면 169분의 144네. 그럼 얘는 13분의 12의 제곱이니까 사인 세타는 13분의 12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어? 라고 하면 반점짜리 풀이야겠지. 최종적으로 뭘 고려해줘야 되냐면 얘를 항상 같이 고려를 해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세타라는 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13분의 10이라는 게 사인 세타가 13분의 10이라는 것까지 구했어. 그치? 근데 마이너스 13분의 12의 제곱도 똑같은 결과값이잖아. 이해가 되지? 그럼 사인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얘를 가지고 제 3, 4분면이란 걸 가지고 탄젠트만 양수해야 된다는 걸로 판단하자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걸 배운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탄젠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 음수다라고 보여주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저것분의 저거 해주면 민호 들어왔네. 5분의 10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다들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코사인이 13분의 5잖아.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사실 이 부호라는 거는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근본은 얘는 13분의 5에서부터 시작한 거지. 맞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자. 그러면 코사인이 13분의 5니까 얘가 13분의 5라고 써주면 되겠어? 이해돼? 근데 우리가 삼각비 중에 뭐도 알고 있어? 5대 12 대 13, 5, 12, 13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그럼 사인은 13분의 12인데 어떻게?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자. 그리고 탄젠트는 5분의 12인데 3, 4분면이니까 양수로 두자. 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너네가 편한 방법으로 가면 돼. 단 우리가 항상 1번이든 2번이든 하기 전에 뭘 고려해야 된다? 이 각도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고려해야 된다. 이해됐지? 자, 문제 6번 보자. 문제 6번을 보면 사인 제곱,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 게 2분의 1이래. 근데 둘이 곱한 거를 구하지.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지. 그러니까 제곱이 들어가면 뭔가 지워질 수 있겠지. 그래서 쟤들 제곱을 해볼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에 빼기 코사인 세타에 제곱하니까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잠깐만 좁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해줘도 되겠어? 그치? 자, 그러면 얘랑 얘가 합쳐서 1이니까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근데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 제곱한 얘는 4분의 1이네. 그러니까 넘어가면 4분의 3이고 2로 나눠주니까 얘는 8분의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다들 계산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뭔가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얘 통분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되고 통분하니까 사인 앞에는 사인 제곱이 될 거고 뒤에는 코사인 제곱이 되겠네. 근데 우리 뭐라고 알고 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얘가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역수니까 라고 구하면 되겠지. 다들 되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감을 좀 찾아야 돼. 아, 이런 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제곱한 거에서부터 힌트를 얻는구나. 이해가 됐지? 그런 것부터 뭔가 하나씩 찾아 나가는구나.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는 중요해. 왜냐면 사인 제곱, 4제곱, 뭐 6제곱 이런 모든 애들을 코사인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럼 나중에 이게 뭐 어떤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 이거는 뒤에 가서 문제 보면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알겠지? 자, 7번 문제 마찬가지로 보면 얘 전개를 해보자. 얘 전개하니까 사인 제곱 이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리고 얘 전개하니까 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제곱
됐어 다들? 자 그럼 얘네 둘 더하니까 어떻게?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지워지겠네. 그치? 그리고 얘랑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얘는 2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다들 됐지? 자 마찬가지로 2번도 통분을 해보면 자 통분하니까 1 빼기 사인이랑 1 플러스 사인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다들 할 수 있겠지? 합차니까 분해 얘랑 곱하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얘랑 곱하니까 빼기가 있어서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됐지?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지워지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라고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 플러스 이렇게 쓸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우리는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라 해도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해도 되고 얘가 다 들어왔네 이제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2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라고 했으니까 라고 해줘도 되겠지. 이해되지? 근데 뭐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땐 뭐 여기까지가 간단히인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거는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감은 다 찾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찾은 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자 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이해가 됐어? 자 한번 해보자.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란 것부터 좀 잡아볼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보자. 단위원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가 어떤 각도에 따라서 이 점을 뭐라고 표현 가능하다 했냐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했었지. 앞에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배워서 지금까지 온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지금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사인 함수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됐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 사인 함수도 표현을 할 건데 이 사인 함수의 정의역이 될 애는 뭐야? 각도야 알겠지?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사인이 어떻게 변하냐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자 싶은 거냐면 원래는 그래프상에서는 y는 사인 세타인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세타에 따른 y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가 궁금한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넣고 싶어 한 거는 세타 값이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y는 그냥 sin x다 라고 많이 쓸 거야. 우리가 넣고자 하는 애들 x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y는 fx다 라고 표현하듯이. 이해가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x 있지?
우리가 넣고자 하는 x와 이 왼쪽에 단위원에서의 이 x값 있지? 됐어? 그 둘은 같은 거야, 틀린 거야? 다른 거야, 알겠지? 이해가 됐지? 우리가 그냥 원래 y는 사인 세타지만 세타라는 거를 0도, 뭐 30도, 60도 이렇게 넣어갈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넣는 거를 정의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x라는 기호를 많이 쓴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저렇게 표현만 하자는 거지. 이 세타가 이 단위원에서의 x는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됐지?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에 대해서 좀 봐보자.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해서 좀 보자. 자, 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0도라고 해보자. 세타가 0이면 지금 어느 점에 있어? 이 점에 있다는 거지, 맞아? 세타가 0도니까. 그럼 0도일 때 y값은 몇이란 거야? 0이란 소리겠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각도가 0일 때는 y값은 0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이해됐지? 헷갈리지 않게 얘는 각도야.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세타가 됐다고 해보자. 지금 요 보라색 쪽 됐지? 그러면 세타만큼 같다라고 해보자고. 지금 여기서 표현된 세타1이라는 게 있으면 세타1만큼 같다라고 해보자. 됐어? 그러면 그때 y값은 여기네. 그래서 지금 보면 y값이 점점 이렇게 커졌지.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점 커졌다라고 해줘도 되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 이번엔 세타가 한 여기까지 커졌다라고 해보자. 여기가 세타2라고 할게. 그럼 세타2는 세타1보단 크니까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해보자. 됐어? 그러면 그때 y값은 여기네. 그러니까 우린 여기가 될 때까지도 이렇게 커지면 되겠다라고 다들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돼? 근데 그게 어디까지 커진다? 이 점이 될 때까지 커지겠지. y값은 여기까지밖에 안 커지잖아. 지금 왼쪽에 단위원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근데 그때가 언제야? 수직일 때. 다시 얘기하면 2분의 파이일 때라고.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되면 내라고 한번 쳐줄래? 따라올 수 있겠으면? 응.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 지금 내 손 모양대로 이렇게 각도가 0도에서 이렇게 쭉 커져서 90도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그래프는 좀 두꺼운 걸로 하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검정색 같이. 다들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됐지? 자, 그때 우리 요 값은 몇이다? 1이다. 요 색깔을 초록색이다 할까? 1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왜냐? 반지름 1짜리 원이니까 여기가 1이잖아. 이해가 됐어? 자, 그리고 이번엔 세타가 이렇게 좀 넘어갔어. 세타 3라 하자. 그럼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넘어갔네. 됐어? 그럼 그때 y값은 어떻게 돼? 이렇게 쭉 가니까 이 점을 지난다는 소리겠지. 근데 어떻게 0,1에서 y값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모양이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작아져야 되겠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어? 됐지? 자, 그럼 얘가 언제까지 작아지냐 보니까
여기까지 작아지겠네. 다시 얘기하면 180도가 될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파이가 될 때까지 쭉 작아지겠네, y값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지? 왜 똑같은 엔딩에는 이렇게 두꺼운 것 같지? 이렇게 작아지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은 얘 조금만 더 길게 그리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y값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라색 지점까지 왔더니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다시 270도가 될 때까지는 또 작아지겠지, 맞아? 그러다 270도가 되면은 여기 이 초록색 점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 270도는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가 될 때까지는 또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때 여기 값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생각해 주면 되겠어? 이해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또 이렇게 360도까지 이렇게 커지면 다시 0으로 돌아오네. 그래서 우리가 360도 2파이라고 쓰는 데까지는 얘가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해낼 수 있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보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0도일 때부터 시작이 되겠지. 무슨 얘기야? 이게 반복이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뒤로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0도보다 작을 때 다시 해서 마이너스 도라는 거는 얘를 거꾸로 이렇게 간다는 소리겠지. 맞아? 그럼 거꾸로 간다는 거는 얘가 거꾸로 이렇게 지금 내 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보이겠구나. 이게 거꾸로 이렇게 다시 y값이 바뀐다는 소리겠지. 지금 이게 보라색으로 칠한 것 같지? 거꾸로 간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거꾸로 이렇게 생긴다 라는 거 다들 생각해 줄 수 있겠어? 이해돼?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삼각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보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쭉 그려보면 사인 함수산에는 자, 우리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파이라는 애가 1이라는 애들랑 마이너스 1이라는 애들 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같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 됐지?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 반복이 된다고. 우리가 0도까지 가면 360도 한 바퀴 돌면 또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2파이까지 얘는 똑같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돌던 게 반대로 이렇게 도니까 얘가 거꾸로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까지는 얘가 거꾸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됐지? 그리고 얘가 마찬가지로 또 반복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4파이까지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애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다들 이해되지? 그래서 이 빨간색이 y는 sin x구나 라고 생각해주자고. 그때 이 sin은 각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in 했으니까 코사인에 대해서 해볼 거야. 자, 코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야. 자, 코사인 함수인데 코사인 세타 말고. 자, 코사인 세타한 건 다시 쓰면은 x는 코사인 세타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떤 각을 집어넣었을 때 x가 어떻게 변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주자고.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듯이 세타에 넣었을 때 x가 어떻게 변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지.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코사인 x다 라고 쓸 거야. 이해가 돼?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을 때 이 x는 이 x랑 같은 애가 아니라는 뜻이야. 의미 자체가. 알겠지? 얘는 각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자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y도 여기서 위에서 했던 요 y 사인에 나타내는 이 y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 알겠어? 됐어? 자, 그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려볼 건데 이제 사인 한번 해봤으니까 다들 감이 올 거야. 쉽게 보자. 자, 조금 빠르게 보면 자, 우리가 0도일 때 빨간색 자, 여기 좀 하늘색 칠해진 곳이 0도라고 해보자. 그럼 거기가 0도일 때 x값을 코사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지, 맞아? 그럼 0도일 때 코사인 값은 몇이야? 1이겠네. 이해돼? 1,0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0도일 때 1,0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 상태에서 우리가 9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 x값이 0이 되네. 그치? 근데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면서 0이 되지. 그래서 90도가 됐대. 다시 얘기하면 2분의 파이가 될 때는 2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더 가가지고 180도가 됐어. 180도가 되면 이곳이 되겠네. 그럼 이곳이 되면 어떻게 돼? 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180도.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1이겠네. 이해되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래. 그리고 얘가 더 가가지고 여기 270도가 되면 여기 y축하고 또 만나겠네. 그럼 x값이 0이니까 270도가 되면 2분의 3파이가 되면 이겠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360도가 되면은 1로 돌아오겠네. 이해가 되지? 지금 단위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한 거야. 그럼 얘를 열심히 이어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돼? 됐어? 그러면 얘가 또 여기서 돌면 돌수록 얘가 반복되는 현상이겠지. 이해되지? 그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 이번에 0보다 작은 거 주황색으로 표시해보자. 주황색으로 작아지니까 이번에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거꾸로 가네. 그치? 그럼 1에서 시작해서 다시 0으로 가네.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90도가 되면은 다시 0으로 가네. 됐어? 그리고 어떻게 돼?
아까 돌았던 거에 반대로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저거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보면 코사인 그래프는 자, 이렇게 또 나누어진다면 코사인 그래프는 0도일 때는 x값이 1이었어. 그치? 1,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90도가 되면 어떻게 됐어? 0,1이 됐지. 그리고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1,0이 됐다고. 그리고 270도가 되면 다시 0, 마이너스 1이 됐다가 360도가 되면 1,0이 됐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생기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얘가 돌면 돌수록 어떻게 된다? 또 반복이 된다. 잠깐만. 그래서 얘가 또 반복이 되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다 생각했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리고 x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어떻게 똑같이 되더라. 이거는 이제 원을 위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x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얘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y는 코사인 x라고 하는 애는 이제부터 이렇게 그리자고. 다들 됐어? 됐으면 내라고 한번 쳐줄래? 다른 친구들은 어. 얘들아, 뭔가 엄청 지루한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각도 하나당 하나씩 다 보고 있었잖아. x값하고 y값을. 그래서 뭔가 루즈해지고 길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해가 제대로 돼야 알겠지. 이게 이해가 돼야지 뒤쪽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하려는 행동들이 있어. 그게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나? 자 보자. 우리가 단위원,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다면 그 원을 각으로 표현된 어떤 점이 있겠지. 여기선 P라는 점이었지. 그럼 그 P라는 점의 X값이 코사인이고 Y값이 사인이라고. 그래서 그 각도를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우리가 X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수로 표현한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얘네라고. 이해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 중에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다음 시간부터 얘네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고생 많았어.